자, 오늘은 단순한 암호화폐 이야기를 좀 넘어서요. 새로운 글로벌 금융 전쟁, 그 가장 깊숙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전쟁의 한 가운데에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달러의 패권을 지켜줄 최첨단 비밀병기일까요? 아니면 화려한 모습 뒤에 시스템 붕괴라는 위험을 숨기고 있는 트로이의 목마일까요? 지금부터 그 복잡하고 다층적인 분석을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의 패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 이 새로운 전쟁에서 말이죠. 각국이 손에 쥐려고 하는 그 핵심 무기,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나 유로 같은 실제 돈의 가치를 딱 고정시킨 디지털 자산이죠. 근데 이게 그냥 디지털 동전?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게 어떻게 지정학적인 무기가 되는지 그 이면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죠. 27조 6천억 달러, 2024년 딱 한 해 동안 스테이블 코인으로 오고 간 돈입니다. 와,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우리가 매일 쓰는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연간 거래량을 이미 가뿐하게 넘어섰어요.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의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로 들어왔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미국의 강력한 우군, 뭐랄까 달러 파워를 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로 보이는지 그 얘기부터 해보죠.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왜 좋아할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일단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에 묶여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계속 달러를 쓰게 만들잖아요. 더 중요한 건요,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준비금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미국 국채를 사들인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선 빚을 사줄 새로운 큰 손이 나타난 거죠. 민간의 혁신을 이용해서 달러의 영향력을 디지털 세계로 확장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의 한 목소리는 미국 정부의 시각을 이렇게 딱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신기술로 보는 게 아니라 나라 살림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략자산으로 본다는 거죠. 아주 노골적이죠. 자, 이 슬라이드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한번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라는 회사 하나가 가진 미국 국채가 1,400억 달러가 넘어요. 이게 독일이라는 나라 전체가 가진 것보다도 많다는 겁니다. 민간 기업 하나가 국가급 금융 파워를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힘을 딱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어쩌면 더 흥미로워진다고 해야 할까요? 달러의 든든한 아군처럼 보였던 이 스테이블 코인 뒤에는요, 기존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조 달러. 이 어마어마한 돈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바로 이 돈의 출처에 우리가 파헤쳐야 할 역설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자,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사람들이 은행에 있던 돈을 빼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요. 그럼 그 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가겠죠? 근데 이 발행사들은 그 돈으로 우리한테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미국 국채 같은 아주 안전한 자산만 사서 그냥 쌓아두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경제에 피를 돌게 하는 대출 기능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스테이블 코인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한쪽에서는 미국 정부 빚을 사주니까 재정에는 도움이 되죠.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 대출 기능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한쪽 팔을 강하게 하려고 다른 쪽 팔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로도 나와 있습니다. 미 캔자스시티 연준 보고서를 보니까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단 1달러가 빠져나가면 실제 경제에 풀리는 대출금은 그 절반인 50센트나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낳겠죠.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미국 안의 경제 문제를 넘어서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글로벌 지정학적 전쟁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전쟁에서는요, 총이나 미사일 대신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쓰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왜 이렇게 판을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인지 이 표를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예전엔 해외로 돈 보내려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엄청 비쌌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어때요? 거의 실시간, 비용은 거의 공짜 수준. 그것도 24시간 내내 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좀 편해진 수준이 아니에요. 기존 국제금융 시스템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혁명인 거죠.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미국, 유럽, 중국 이 세 강대국이 완전히 다른 전략을 쓰고 있어요. 미국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줘서 달러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고, 유럽은 미카라는 아주 빡빡한 규제 철옹성을 쌓아서 유로를 지키려고 하죠. 반면에 중국은 아예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디지털 위안화, CBDC로 달러 체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민간의 혁신을 이용한 확장 전략, 유럽은 규제를 통한 방어 전략, 그리고 중국은 국가 통제를 앞세운 도전 전략.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거대한 세계 체스판이 펼쳐진 겁니다. 과연 누가 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될까요? 자, 이제 슬슬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명백히 달러에게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안으로는 경제적인 딜레마를, 밖으로는 지정학적인 전쟁을 동시에 일으키는 존재인 거죠.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4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기술 얘기가 아니라 지정학적 전략 자산이라는 거. 둘째, 미국 정부에는 좋지만 미국 은행에는 나쁠 수 있는 이 역설의 존재. 셋째, 이 전쟁의 승패는 규제라는 무기를 누가 더 잘 쓰느냐에 달렸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건 단순히 돈의 미래를 넘어선 미국의 민간 혁신과 중국의 국가 통제라는 두 거대한 이념의 충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타움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과연 달러의 패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가장 날카로운 검일까요? 아니면 겉은 화려하지만 결국 시스템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트로이의 목마일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거대한 금융전쟁의 결과에 달려 있겠죠.